자, 다음 대단한 평가 마지막 나머지를 봅시다. 사실 이 친구를 어제 제가 영상 크기를 좀 줄인다고 렌더링을 했는데 컴퓨터가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윈도우 같은 이상한 노트북 말고 영상 편집하시려면 맥북을 쓰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특정 회사 PPL 아니에요. 자, 봅시다. 15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C도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역 같은 경우엔 실제로 해봐야 되고 대우 같은 경우엔 원명제가 참 거짓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면 될 겁니다. 일단 역명제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되죠. 즉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명제고요. 참이냐 거짓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봅시다. 얘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가정이니까 이 친구를 잘 보면 자 A와 B가 이렇게 돼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이 요렇게 걸쳐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면 그림이 좀 괜찮아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A 교집합 C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B 교집합 C 먼저 해봅시다. 그럼 B 교집합 C는 이 친구고 얘죠. 그림 그려.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B 교집합 C가 A 교집합 C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A와 B가 지금 따로 놀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역명제는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는 틀린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반드시 참이란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이런 놈이 존재하니까 증거 뭐 혹은 발레라고 많이 하죠. 사실 수학적으로는 가 존재하고요. 자, 그럼 대우는 뭐가 되느냐? 대우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자, 대우는 참거짓 여부 판별하기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명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봅시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C는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 대충 그려봅시다.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B 교집합 C의 원소는 B 교집합 C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보시면 A 교집합 C는 요 놈인데 부분집합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검은색 안에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놈이 들어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되니까 이 친구는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인 요 녀석은 이 친구 정확하게는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친구는 디테일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참이 됩니다. 왜냐면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거짓 여부는 일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에 가시면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네. 자, 그래서 보시면 남중 참인 명제만을 고르래요. 자, 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 친구가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무조건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를 계산하시면 d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될 겁니다.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이면 중근이고 0보다 크면 2개 이상의 실근을 갖죠. 정확하게 2개의 실근을 갖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 친구가 조건 P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자, 이 친구가 얘보다 조건이 조금 더 크죠. 얘는 0도 돼야 되지만 이 친구는 0 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에서 우리는 뭘 유추하실 수 있느냐. 요거 두 개에서 뭘 유추하실 수 있느냐. Q이면 P이다를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이면 P이다. 니은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고르라네요. 자, 이 친구가 참이면 대우인.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개를 고르시면 답이 됩니다. 17번 봅시다. 자, PQ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조건 P는 일단 색깔을 바꾼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요거 잘 보이나? 보이네. 네. 조건 P는 A제곱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 즉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0 이상. 이 말은 즉슨 뭐냐. 자, A가 0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조건 P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0보다 같거나 크다. 참, 미안합니다. 예. 자, 0이 이쯤에 있고,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 0과 마이너스 1도 되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마이너스 1, 0, 1, 2가 이쯤에 있겠죠.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Q가 P 안에 들어가게 되죠. 쉽게 말해서 뭐가 성립하느냐. 자, Q이면 P에다가 성립합니다. 정확하게 진리 집합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자, 그래서 Q이면 P에다가 성립합니다. 정확하게는 집합 라지 Q가 집합 라지 P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자, Q이면 P이다. 역은 거짓이다. 아니죠. 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Q이면 P이다. 역은 참이다. 역 뭐냐? P이면 Q이다. 아니죠. 우린 지금 Q이면 P이다가 맞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닙니다. 이 친구의 대우는 거짓이다. 자, 대우가 Q이면 P이다. 즉 대우인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 이 친구도 같이 참이 됩니다. 근데 지금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거짓이다. 아니죠. 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Q가 아니면 P이다의 대우는 참이다. P가 아니면 Q이다죠. 요런 거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 아니겠죠. 즉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전치집합 U에 대해서 이제 PQ가 있다. 자,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즉 뭐냐? 요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 자, Q이면 P이다란 명제가 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진리집합이니까 라지 Q는 라지 P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시작해도 좀 더 편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 교집합 Q가 P다. 아니죠. 그 다음 P 합집합 Q는 Q다. P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P 차집합 Q는 공집합인가? 아니죠.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죠. 얘도 마찬가지. Q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은 얘가 전체 집합 U 안에 들어있으니까 중간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공집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3번 Q 차집합 P 빼면은 공집합이 나오겠죠. Q가 P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살펴보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색상을 이거 막상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색깔이 별로 없어요. 자, 봅시다. 전체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하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요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라지 P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 된다는 건데 아니죠. 보시면 두 개 지금 서로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고 그럼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이면 P이다도 참이냐 이러면은 라지 Q가 라지 P의 부분집합인데 얘도 아니죠. 틀렸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P는 R이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R이 아니면 P다라는 명제가 성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집합 라지 R의 여집합이 집합 P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안 되죠. 사실 라지 R의 부분 여집합이면 요 놈 전체인데 이건 P를 지금 훨씬 뛰어넘는 크기죠. 그래서 P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R은 조건 R은 이제 P가 아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야, 안 되죠. 요거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 두 진리 집합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뭔 뜻이냐? 이거 대충 봐도 안 같죠. 사실 지금 P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 요렇게 생겼는데 R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대충 봐도 다르죠. 이 친구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자동으로 정답이 되겠죠. 5번을 보자면 자 R이 아니라는 조건은 Q가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뭐냐?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 즉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이제 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맞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얘의 참거진 여부는 R이면 P, Q이다. 대우 명제의 참거진 여부가 똑같죠. 이 친구는 집합 라지 R이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고 보면 맞죠? R은 Q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 조건이라는 정확하게는 R이 아니면 Q가 아니다 라는 미안합니다. 자, R이 아니다는 Q가 아니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해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고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기 전에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와 똑같다.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2, 3, 4, 5번 중에 1에서 5번 중 조건을 갖고 왔을 때 조건 1번 중에서 5번 중에 하나이면 요 놈은 만족하지만 역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원명제가 성립하는 걸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죠. 봅시다. 자, 1번은 뭐 대충 봐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1번은 사실 충분 조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은 2가 돼버려요.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아예 되지 않고요. 2번 봅시다. xy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죠.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둘 중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성립되느냐? 이 친구도 아니죠. 이 친구는 충분 조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자, 뭐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뭐 xy 부호 달라지면 충분 조건이 되지 않겠네요. 4번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돼버리면 이 친구도 0은 4와 같다는 괴랄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틀렸고요. 자, 그래서 4번도 안 되고, 자, 3번 봅시다. 사실 3번이랑 5번에서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y가 0 이상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0을 포함해서 xy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양수끼리거나 음수끼리거나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얘면 당연히 이 조건이 성립해요. 근데 이 조건이 성립하면, 문제는 뭐냐, xy가 0 이상이면 당연히 얘네들은 성립합니다. 부호가 같은 놈들끼리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성립하죠. 문제는 뭐냐, 얘가 성립하면 이 친구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충분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 친구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 필요 조건이 아닌 걸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래. 미안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도 되지만 필요 조건도 돼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뭐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되는데 필요 조건이 안 된다. 자, 두 개 곱해서 0 된다는 건 x가 0이거나 혹은 y가 0이거나 혹은 둘 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당연히 이 친구가 무조건 성립할 겁니다. 둘 다 0이면 당연히 성립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xy가 0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이 친구 뭐 둘 다 음수여도 성립은 4는 4다라고 똑같이 성립을 하니까 결국에는 xy가 곱하기 하면 꼭 0은 안 돼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y가 0이라는 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녀석이 됩니다. 필요 충분으로 조금 헷갈리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형식인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둘 다 만족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과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혹은 충분은 되지만 필요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문제 보고 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왔으니까 색깔을 바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봅시다. 뭐 진원의 학교 대상활동에 어쩌고 중에 만화 창작, 실용음악, 댄스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은 48명이었다. 자, 봅시다. 만화, 실용음악, S라고 할게요. 자, 철저히 한국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댄스는 그냥 영어네요. D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다 들어가 보니까 48명이다. 즉,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애들이 모두랍니다. 자, 어떤 한 동아리든 간에 있는 애들이, 동아리 들어있는 애들이 48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봅시다. 댄스였죠. 자, 그래서 보시면 48명인데, 자, 만화창작과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24, 40, 30명이래요. 24명이랑 30명. 그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만화와 실용 모두 가입한 학생이 11명이다. 즉, 뭐냐? 얘가 11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화창작과 댄스로 같이 있거나 혹은 만화창작만 가입한 학생은 총 몇 명이냐? 이거 산수죠. 24명에서 여기 지금 11명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13명 남았을 겁니다. 요 부분이 13명이 된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모두 30명이었는데 자, 만화창작과 실용음악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정확하게 이제 세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도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했다고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총 몇 명이 되냐? 이 친구 19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48명인데 지금 만화와 혹은 만화와 댄스만 같이 듣고 있는 애가 13명. 그 다음에 이 친구 실용음악 혹은 실용음악만 그리고 실용음악을 전부 한 사람이 30명인데 실용음악만 듣거나 혹은 실용음악과 댄스만 듣는 애들이 19명. 그 다음에 만화와 실용음악 같이 타는 애가 11명. 물론 이 중에는 셋 다 듣는 애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 전체가 48명이라 그랬죠.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뭐 디테일하게 쏠라쏠라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벤 다이어그램 열심히 다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결론 어떻게 됐냐? 48명에서 빼기 13명 더하기 11명 더하기 19명 하면 답 나옵니다. 얼마냐? 48 빼기 43 5명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댄스만 하는 애가 5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잘 체크하셔야 하는 건 뭐냐? 사실 이런 문제는 말장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이라고 할 때 두 동아리만이 아니죠. 이 친구 만 아닙니다. 두 동아리에 그러니까 3개 동아리 가입한 애도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A와 정확하게는 M과 실용음악과 만화창작과 댄스 3개 모두 다 듣는 아이도
이 11명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실 차이가 정확하게 있는 의미라고 해야겠죠.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색상도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보시면 다음 명제가 참여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 때 배우셨겠지만 2차 방정식, 정확하게는 뭐 이제 2차 함수 뭐 그렇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미안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이 x제곱의 앞의 개수가 1이죠.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왜 집었지? 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생기거나, 그러니까 여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물론 x축으로 좀 더 이동할 수도 있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아무튼 아니면 좀 더 벌려지거나 좁혀지거나 아무튼 간에 위치 상태는 이 정도로 될 겁니다. 근데 0보다 같거나 크대요.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아닐 거고 얘는 지금 음수 쪽으로 내려와 있죠. 함수값들이. 이 친구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얘는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큰데 보면 0과 같을 때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요놈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요렇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0과 같을 수도 있고 0보다는 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더 저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x축과 단 한 점에서 만나는 녀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0이 되는 녀석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 결국엔 이 친구가 중근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가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중근 구하는 걸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만 굳이 이 친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자면 0보다 크기만 해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다 쓰자. 네, 이 친구는 x-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 전개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나오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a 나옵니다. 이 친구가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x-4는 당연히 실수일 테니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친구 제일 작아봤자 0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얘가 뭐 했어요? 이 친구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x 좀 더 적을까요? x-4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얘가 전체 두 개 더했을 때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a-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결국에는 a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작은 값이 결국엔 뭐가 되느냐? 16이 돼요. 그러니까 중근으로 계산했을 때는 왜 말이 다릅니까? 라고 하는데 중근은 이 친구가 가장 작을 때, a가 가장 작을 때를 잡아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얘는 a가 이 식 전체가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 근데 그때 이 친구를 완전제곱식 넣어서 전개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체크한 거였죠. 어찌됐건 간에 사실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이해하고 계시면 요 놈도 되고 요 놈도 되지만 제일 작은 놈은 요 놈일 거다. x와 x축과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개형으로 생겼을 녀석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푸는 데는 똑같은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푸시면 A값, 최소값 별 문제 없이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색깔이 있네. 이걸로 하죠. 자, 양수 A, B에 대해서 세 조건. 자, A, B가 둘 다 0보다 크대요. 자, 그걸 감안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P는 Q이기 위한 총분 조건이고, P이면 Q이다가 만족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즉 뭐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라지 P는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 이 친구는 조건 R의 진리집합, 라지 R이 됩니다. 그래서 R은 Q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Q는 P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이런 집합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문제 시작과 동시에 유출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안 그려지지? 예, 됐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봅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A와 B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X제곱이 A보다 작아야 되죠. 즉, 저 말은 뭐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막 뽑아내도 상관없죠. 이 친구가 조건 P입니다. 그 다음에 Q도 있는데 뭐 Q도 계산을 할까요? 자, Q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요 범위가 성립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집합 라지 P 그러니까 이제 P의 진리집합 요 조건보다 좀 더 크죠. 그 다음에 R 제가 여기 지금 덮어 써버렸는데 자 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R은 뭐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R 같은 경우 X는 B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 친구가 제일 커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가장 큰 놈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 미안합니다. X 값의 범위가 정리가 되는데 자 생각을 해 봅시다. A와 B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얘 안에 이 친구가 쏙 들어가야 하죠. 근데 A와 A가 같아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A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A 값의 범위는 당연히 나오게 되죠. 어떻게? A는 1은 돼도 되죠. 이 친구 1 돼도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 범위 안에 쏙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1보다 커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음수가 되면 이 식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양수여야 하겠죠. 자, 뭐 A가 0보다 작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 클리어하게 하셔야 됩니다. A가 0이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양수 A라고 했는데 우리가 A는 0인 케이스를 A시당초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있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대로 가져오셔야 하고요.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죠. B를 구해야 되는데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R입니다. 조건 R이죠. X가 B보다 작다는 게 요 두 녀석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뭐보다 지금 X 범위가 아니라 B죠. 요 값입니다. B는 여러분 대충 생각해봐도 이거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커야 되니까 결국에 B는 3 이상이 될 겁니다. B는 3대로 되긴 되죠. X가 3보다 작다라는 건 3과 마이너스 1 사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B는 3 이상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답이 되고요. 1번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의 지워버렸죠. 그래서 2번을 봅시다. 이걸 좀 지우고 시작해야겠네요. B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이게 1번 답이니까 얘가 이런 미안합니다. 자, 얘가 1번이었으니까 자, 2번 보시면 거의 다 구했죠. 자, 그래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B의 최소값 3이죠. A의 최대값은 1입니다. 1 더하기 3을 하래요. 두 개. 그럼 정답은 뭐냐? 4가 나오게 되겠죠. 뭐 이거는 디테일한 풀이조차 필요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고요. 물론 이제 뭐 1번을 똑바로 잘 계산을 하셨어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4번 봅시다. 이 옆에 녀석을 좀 적당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좋아. 그렇지. 자,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그러면은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얘 둘로 더하건 뭐 곱하건 세제곱하건 그 다음에 세제곱한 걸 더하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기는 돼요. 아마 답지는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0 한 다음에 이 친구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아마 이게 나올 텐데 이거인가? 야,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a-b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제곱이 되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로 끝내셔도 되고요. 사실 뭐 이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물론 둘 다 여러분이 평소에 안 쓰는 거긴 합니다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이거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결국엔 지금 이제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봅시다. a와 b가 양수니까 더해도 양수겠죠. 이 친구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지를 보면 돼요. 이 친구 맞냐 틀리냐 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근데 보면 참이 되죠. 왜냐하면 얘 정리 다시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이겁니다. a-b 제곱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0 이상이 되느냐 라는 거죠. 맞죠? 얘 맞습니다. 얘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전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A와 B가 둘 다 양수니까 넘겨도 정확하게는 이 친구 A 플러스 B를 둘 다 약분해도 부등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적자면 양수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 되니까 여기서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시면 이 친구도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답지에 있는 녀석대로 그렇게 보이셔도 됩니다. 사실 뭐 둘 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방식이야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편한 걸 골라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문제가 뭐 그렇게